부산에서 왔습니다. 예, 다이아몬드 제필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제가 울산에 오는 것 같은데, 예, 어,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제 지금 너무 오래 사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100세 시대에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되게 그죠.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온 사진인데 스폰서님하고 또 그 자녀들하고 같이 갔던 여행이라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게 몰타라는 섬인데 되게 좀 인상에 남는 곳이었어요. 예. 사진 좀 잘 나왔죠? 네, 사진 보고 제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제 이렇게 사이드 잡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아메이 사업이 사이드 잡이라기보다는 주업에 가깝고 지금 하는 일이 사이드 잡에 가까워요. 예,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여기 이 앞에 건물 이거 보이시죠? 여기 입구에 이거 이 건물 있죠? 이런 일을 해요. 이런 건물에 이제 이 건물도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한 몇 년 전이죠. 그 준공을 했는데 이런 건물에 뭐 이런 상가나 아파트나 이런 건물에 이렇게 도로에 굴착도 하고 외부 배관도 하고 뭐 이렇게 학교나 뭐 급식소나 식당 같은데 이런 배관 공사를 하는 도시가스 공사하는 업을 하고 있어요. 한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25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래 했죠. 25년이면 제 나이도 짐작이 좀 되시죠, 그죠? 이제 학교 졸업할 때부터 했으니까. 그죠? 저도 이제 50대가 됐고 30대 후반에 이 일을 시작했었죠. 아메 사업은. 아메 사업은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둘이서 이제 벌다가 이제 아이를 가지니까 혼자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외벌이가 되면서 소득이 자꾸 주니까 그래도 그냥 아껴서 살면 되지 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혼자 벌기 시작했는데 그냥 한 1, 2년은 그냥 살겠지 했는데 계속 이대로는 너무 이제 이게 이 삶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냥 같은 일을 하는데 그냥 독립을 한 거죠. 직장을 안 다니고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우리 모든 사업이 굴곡이 있잖아요. 삶에도 굴곡이 있듯이 사업에도 굴곡이 있는데 잘 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조금 정체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좀 제가 좀 이런 간절함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막연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이게 계속 잘 될까? 내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 막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쓰는 집사람이 이렇게 제품 쓰던 아메이가 이제 지금까지 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그냥 어쩌면 손해 볼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목재와 축적의 원리로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회사가 강한대교 근처였거든요. 강한대교를 건너면서 늘 이렇게 요즘 같은 날씨에도 보면 요트 타시는 분 많거든요. 이런 모습을 늘 꿈꿨어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요트가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장소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늘 꿈꿨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한 10년 넘게 아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냥 진행형인 것 같아요, 계속. 음. 계속 제가 원하는 삶을 가는 그냥 그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다시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또 다시 할지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이런 고민을 하고 그냥 이 속에서 그냥 평생 이제 직업으로 이 아미를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남성 다이아몬드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냥 이 사업을 하면서 여성 위주의 사업이잖아요, 요즘에. 남자분들도 하는 역할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울산에는 이렇게 몇 분이 보이시네요. 부산에도 이제 제가 이제 그룹 총무 이제 부총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낮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남자분 별로 없어요, 낮에.
근데 울산에는 되게 많으시니까 좋은데 이 남성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해포도 불고 뭐 이렇게 단합을 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우리 이 패러글라이딩 하기 전에 사진이에요. 어, 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사정상 또 참여하신 분 사진이에요. 이렇게. 어. 이 누가 누군지 알겠죠? 이렇게 이 매칭하면 돼요. 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또 처음에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양이거든요. 단양을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지도에 보면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저희 저 모양 여기가 단양이에요. 이렇게 단합을 했던 좋은 시간을 또 보냈어요. 어, 이렇게 남자분들 지금 빨리 이렇게 핀업 하셔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 소개를 했고 사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강의는 지루하지 않게 되게 임팩트 있게 빨리 끝날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 장표가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죠? 봉사 자료인데 초고령화 사회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구가 이제 65세 이상이 200%를 돌파했다는 거죠. 20%를 돌파했다는 거죠.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050년이 되면 40%가 65세 이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문에서 예측하는 게 국민연금이 2045년에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했잖아요. 근데 점점 땡겨진다고 하거든요. 2040년.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 지금 이런 청년 세대 있잖아요. 생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대가 2050년이 되면 한 명이 1.7명을 보양해야 되는 시대가 온대요. 통계학자들이 예측을 하면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아들 한 명이 부모님을 두 명을 보양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죠? 사실 혼자 먹고 살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죠? 저축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뭐 2030년, 2050년, 2070년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120세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미 보험에서 120세 보험이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상가집을 가보면 다 90대잖아요. 웬만하면. 그죠? 그만큼 오래 사는 시대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사는 시대에 이제 먹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죠? 근데 기업의 수명은 점점점 단축돼서 이제 지금 15년이에요. 평균 수명이. 그죠? 이게 계속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뭔가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직장도 많이 줄어들겠죠.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퇴직 연령은 49세인데, 그죠? 희망 은퇴 연령은 72세라는 거죠. 그러면 퇴직은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왕성하게 뭔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충분히 현재에 뭐 만족하시면서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10년 뒤, 20년 뒤 과연 지금의 원잡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세컨 잡은 정말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경쟁력이 있을까요? 과연? 그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죠? 그리고 많은 직업이 AI한테 뺏긴다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이렇게 체감을 하시는 직종은 엄청 앞선 직종이죠. 조금 빨리 배란을 하는 직종은 빨리 앞설 거고 여기는 울산도 자동차가 많이 자동화 되잖아요. 이 자리 많이 없어진다는 말이 많잖아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고민한다는 거죠.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희망 퇴직 연령은 올해까지 일을 하고 싶고 그죠? 근데 은퇴는 빨리 하고 소득이 없는 구간이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음. 로버트 키야사키의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부자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득이 없이 얼마나 당신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자인 거잖아요. 그죠? 많은 돈을 채워놓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생활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가 부자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부부의 합산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가 적정이 아니고 그냥 최소 정도래요, 지금 통계청에서. 그러면 1년이면 2,400이고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40년이면 1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죠? 저축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기본적으로서는 한 달에 생활비는 더 많이 들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고민한다는 거죠. 무엇을 할지.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자영업을 뭐 세컨 잡을 뭘 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쇼츠를 보면 매번 나오는 게 월천 소득을 벌었니 뭐 얼마를 벌었니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사가 거기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이 플랫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하도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배민에 배달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난주인가 한번 해봤어요. 월요일 날 부산 오행을 마치고 저녁 오행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아이가 이제 해운대에서 학원을 다니는데 방학 기간 동안 너무 늦게 마치는 거예요. 시간 1시간 반 남더라고요. 심심해서 어플을 깔아서 실제 배달을 해봤거든요. 안 할라 하다가 뭐가 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뭐가 띵동띵동 오더라고요. 뭐 빨리 신청을 해라고. 클릭을 딱 하니까 이제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끝내지를 못해서 그냥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기 부산 아시는 모르겠지만 해운대까지 와서 다시 수영 어디 있더라고. 여기 수영을 가는데 20분 걸리대요. 이제 저는 차로인 거죠, 차로. 제가 차가 있으니까 가서 뭐 좀 쑥스러웠지만 뭐 이렇게 뭐 가니까 보여주니까 물건을 주더라고요. 그 물건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하니까 어플을 보라 하더라고. 어플을 보니까 주소가 딱 나오대요. 픽업하니까. 그 두 개를 찾아서 뭐 빌라에 한 군데, 아파트 한 군데 배송을 했거든요.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그래 딱 끝나니까 9천 원 이렇게 되대. 9천 원. 그래갖고 아 이거 되게 힘든 일이구나. 1시간 걸렸어요. 9천 원 보는데 그냥 차비도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에어컨 틀고 맞죠? 다닌 거예요. 그럼 막 주차장에 주차비를 주게 되면 이건 남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며칠 있다가 띵동해서 들어온 돈이 7,500원 들어왔더라고. 9천 원인데 세금 떼고 그러니까 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거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엄청 급하게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거 엄청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안 쉽구나. 그죠? 그래도 저도 뭐 이렇게 행동이 아직은 50대지만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아, 저게 쉽지 않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업의 선택도 그렇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뭐 종잣돈이나 어떻게 돈을 불릴까 왜냐하면 물가만큼 못 따라가잖아요. 부동산을 할지 주식을 할지 코인도 요즘에 뭐 이렇게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금 적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잖아요. 내 머릿속에 한 90%는 이런 고민 안 하세요? 직장 가서도 고민하고 일하면서 그죠? 계속 고민하죠. 왜냐하면 돈이 계속 드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영상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 되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테슬라는 조용히 무기를 꺼내는데요. 여기 테슬라의 미래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켜는 주인공. 그때 악당들이 쫓아오고 주인공의 테슬라를 박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피기동으로 쉽게 피해버리고 결국 총까지 쏘는 악당들. 이때 테슬라 팀에서 전화가 오게 되는데 I see it all right now, man. You need Find Solutions. Update now. 바로 각성해버리는 테슬라. 엄청난 매핑 능력으로 장애물을 다 피하는데요. 그렇게 잘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끈질긴 끝까지 안 왔네. 아까 뭐 배를 한다.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이까지 봐도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악당이 쫓아오니까 테슬라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무기를 발사하고 이래요. 어. 그 테슬라 로봇 알잖아요. 지금 그게 나와서 옵티머스가 나와가지고 막 이 처리를 해주고 그래요. 아, 아쉽네. 끝까지 못 봐서. 그래서 와,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저 다음 차는 테슬라를 꼭 사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는데 정말 세상이 저렇게까지 바뀌는구나. 그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챗GPT 많이 쓰시잖아요. 많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챗GPT로. 뭐 이게 투자도 챗GPT한테 물어보고 하시잖아요. 저도 뭔가 이제 뭐 이 강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 때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이렇게 뭘 치면 이미지 자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하니까 정말 많이 쓰는데 이제 앞으로 제일 앞선 인공지능이 저는 테슬라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어떤 정보에 대한 수집이잖아요. 테슬라는 저희 차에 센서가 달려 있잖아요. 차를 다니면서 움직이는 정보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앞선 기술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세상이 그러니까 정말 이 AI가 많은 것들을 대체하게 될 거고 우리 생활은 편리하지만 일자리는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고민도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살까? 근데 그렇게 살라고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존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뭔지, 어. 꿈이 뭘까? 그냥 뭐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바쁘게 살다가도 내가 왜 일을 하지? 그죠? 그 정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꿈이 있잖아요. N 잡는 추가 수입에 대한 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산에 대한 꿈이 있을 거고, 평생 마르지 않는 자산의 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직장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좋은 집, 안전한 차, 뭐 애들 교육에 관한 거, 해외여행에 관한 거, 그죠? 그리고 파이어족이라 하잖아요. 조기 은퇴를 해서 그냥 나는 그 꾸준히 노는 소득으로 아껴서 그렇게 사는 조기 은퇴라의 꿈도 있고, 그리고 돈과 시간의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냥 좀 더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거, 뭐 인정의 욕구가 있는 거, 그리고 노후에 대한 그런 생각, 상도 생각, 이런 꿈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아무리 이제 뭐 당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근데 좀 어떤 나의 비전이 다들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죠? 무용수였습니다. 요리사요.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춤이 좋아서 계속 발레만 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디자인 회사가 야근이 많기도 하고 일도 육아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서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또 혼자 당첨? 커피숍 가고 싶어요. 용돈 인상. 요즘은 부자 되고 다들 싶어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롭게 선택한 일이잖아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 당신과 같은 생각과 목표를 지닌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기회가 내일을 향한 큰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응원합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 그죠.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다들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 판매라는 것들, 그죠. 이 소개를 해놨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아메이를 오늘 알아보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뭔지 한번 장점을 한번 볼게요. 그냥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자본 무경험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병행할 수 있고, 그죠. 아까 우리 뭐 요즘 쿠팡이나 네이버에 이런데 소매 판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아이템에 대한 고민과 반품이나 이런 고민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 회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헬스하고 뷰티의 최고의 제품이고 최고의 트렌드 사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계속 축적하고 하면 이제 복제의 축적 논리로 계속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이런 요즘에 이제 다들 온라인 세상이다 보니까 관계가 힘들잖아요. 이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답이고, 그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아메이가 어떤 건지 영상으로 잠깐 볼게요.
기업을 정의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름? 제품? 건물? 기업가들의 발자취? 이 모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기업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50년 전 어린 시절 친구였던 제이 벤 엔델과 리치 디보스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명석하고 의욕 있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며 매사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을 지원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설립했습니다. 아메이는 나이, 학벌, 인종, 종교,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60여 개 언어로 아메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ABO는 시간적 자유, 재정적인 독립 또는 가치 실현과 같은 자신이 생각한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메이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 또는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선 멘토와의 무료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ABO는 아메이가 100% 제품 만족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450여 종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습니다.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에 빛나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1934년 창립 이래 식물 영양소 기반의 제품을 선보인 뉴트리라이트는 인증된 자체 농장에서 식물 원료를 경작해 식물 영양소를 추출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모두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아메이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리는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가장 높은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아티스트리 제품은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한 매력을 선사하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아메이의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이스프링은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프리미엄 정수기 브랜드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엔모스피어 역시 깨끗한 공기를 책임집니다. 아메이가 선보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는 과학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메이는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약 700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며 90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가가 새롭고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제품을 연구 개발해 ABO의 제품 전달로 이어집니다. 한편 아메이는 우수한 브랜드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글로벌 제조시설과 물류센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전 세계 600여 곳에서 ABO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간 매출액 110억 달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미시건의 소도시에서 세계 곳곳의 가정과 카페에 이르기까지 아메이는 삶의 작은 변화와 여유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뛰어난 브랜드와 제품,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신념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회사를 정의하며 그것이 곧 아메이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메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다는 거, 그죠? 그래서 사업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도 여러 설명을 통해서 뭔가 100세 시대에 뭔가 준비해야 되고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주어진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심플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개인 자영업을 하지만 솔직히 영업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거든요. 기술 영업은 누가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하고 그냥 연결해서 하는 일이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아메 사업은 쉬워요. 심플해요. 그냥 매일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많이 쓰시잖아요. 맞죠? 저도 아침에 뭐 물 먹고 치약 쓰고 칫솔 쓰고 그죠? 그러면 이제 폼클렌징 쓰고 스킨 바르고 맞죠? 저 에센스도 하나 바르고 그죠? 그럼 크림도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하루에 남자들도 한 20가지 30가지는 쓰시잖아요. 그죠? 뭐 한 50가지는 쓰시겠다. 20개 넘게 맞죠? 먹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걸 그죠? 어디서 사 쓰시냐는 거죠. 유통을 보면 일반 유통은 이제 광고 유통비가 되게 많이 차지하죠. 한 80%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유통하고 다른 점은 이제 아메이는 원가를 높여놓고 유통비를 줄여놓은 거예요. 유통비가 없는 거죠. 광고 유통비를. 유통비를 모아놨다가 이제 이 기금을 만드는 거를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보너스로.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뭡니까? 구독 서비스 많이 하시잖아요. 아메이도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5,000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이전승도 쓰면 27만 5천 원 주는 구독 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3%, 6%, 9% 같은 1차 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제품은 뭐예요? 우리가 뭐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물건이 구매가 되면 거기에 하나의 마진이 남잖아요. 그죠? 아메이 사업도 처음에 받아들일 때 어떤 느낌이에요? 많이 전달하고 많이 판매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다 그 방법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끝까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익 구조를. 제가 처음에 지금까지 10년 넘게 아메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던 이유도 처음에 알아볼 때 본사에 들어가서 프린트를 다 해서 이제 제 기준의 어떤 수익 구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OEM을 몇 번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뭐 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본사 사이트 들어가서 프린트를 다 하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냥. 그래서 보게 됐어요. 수익 구조를. 맨날 며칠을 봤어요. 자꾸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해를 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1차 보너스는 마진에 대한 거잖아요. 사람들 자꾸 물어봐요. 얼마 남느냐고 싸게 줄 수 없냐고 하시는 분도 많죠. 1차 보너스는 내가 판매에 대한 마진인 거잖아요. 그죠? 딱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근데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가 우리가 원하는 소득이잖아요. 인세 타입의 소득. 맞죠? 계속 들을 수 있는 소득. 그게 2차, 3차잖아요. 2차, 3차의 보너스의 형태가 뭐예요?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의 나처럼 뭔가 일정 매출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너스잖아요. 로얄티도 사실은. 우리 건물로 치면 뭐 월세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맥도날드나 뭐 이런 프랜차이즈 본점이 받는 소득이잖아요. 그게 2차, 3차 보너스예요. 누군가의 성공에 기여하는 거에 대한 주는 보너스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소득은 2차, 3차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 보너스는 왜 있냐면 그 경험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소매 판매의 경험이나 어떤 제품을 소비자를 만들고 이렇게 제품을 알리는 방법을 배워보라는 거잖아요. 배우고 나면 2차, 3차로 가셔야 진짜 우리가 원하는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에 머무를 게 아니고 2차, 3차를 꿈꾸셔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광고 유통비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지금 이 가격이 아닌지 모릅니다. 예전에 캡처해 놓은 건데 이마트를 예전에 가니까 이렇더라고. 똑같은 건데 이 그림 때문에 2,100원 차이 나요. 나란히 있는데 이걸 사시는 분이 있나 봐요. 나란히 있었어요. 나란히 여기 조금 떨어져서 이걸 사시는 분이 있으니까 팔겠죠.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림 하나로. 이런 게 광고 유통비예요. 제품의 품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저희 제품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의 품격, 제품의 진심. 아세로라 씨. 좋은 비타민 C 찾으세요? 당신처럼 모두들 좋은 비타민 C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찾습니다. 좋은 비타민 C 품종을 당신보다 더 찾고, 좋은 비타민 C 재배 환경을 당신보다 더 찾고, 좋은 비타민 C 가공 공정을 당신보다 더 찾습니다. 이제 아세로라 C가 보이시나요? 당신이 꼭 찾아야 할 비타민 C가 되는 것, 아세로라 C의 진심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씨, 비타민C. 그래서 비타민 C도 뭐 제가 제품에 대해서 엄청 그냥 이제 오랫동안 먹는 제품이고 제품 강의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타민 C도 품종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칼렌보고 품종이 있다. 이 작물의 큰 환경까지 케어를 하면서 제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 그 품질이 다르다는 거와 또 하나는 뭐 제가 이게 자주 보여드리는데 이 네이버에 그냥 치면 나옵니다. 이거 뭐 찾는 거 접속하는 거 몇 번만 클릭하면 나와요.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우리 한국 아메이가 매출이 1조 2천억 정도고 그 글로벌에서 탑3잖아요. 그죠? 미국, 중국, 미국, 한국이잖아요. 그만큼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상위 잘 팔리는 거는 이렇게 이스프링 맨즈팩 같은 주로 이제 비타민 생활 건강 보조 식품인데 여기 보면 4천억이라는 돈을 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보너스 중에 2차, 3차의 비중이 차지하는 건 많지 않지만 1차 보너스가 21% 이렇게 되니까 그죠? 많지는 않지만 이걸 받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만 하면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를 가는 거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아메마트로 바꿔보는 거죠.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품질도 알아보시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혜택이 되는지 알아보시라는 거죠. 알아보시고 바꾸면 이제 여기 요즘에 뭐 그 지원금이 나와서 또 이렇게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안 써봤는데 요즘 뭐 이게 뭐 편의점에서도 고기도 팔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죠? 편리하고. 근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아메이를 한번 바꿔보라는 거죠. 아까 그런 혜택 때문에 바꾸면 여기서 썼던 돈은 뭐 한 3, 4인 가정에 한 달 한 40만 원 정도 쓰시잖아요. 그러면 한 포인트가 0.1%니까 400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그게 1,000만 원이 돼야 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1,000만 원 써야 만 원 쓸 수 있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쓰면 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만 원이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안 돈일 수 있지만 매달 쓰는 거니까 큰 돈, 그죠? 이게 쌓이면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소비는 누군가의 매출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소비 패턴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정만 바꿔 놓아도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원리가 이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메이를 알았어. 이런 혜택이 있어서 정보를 들었죠. 정보를 들으면 이 제품을 소비를 할 거잖아요. 맞죠? 소비. 그러면 그냥 소비자의 혜택만 있는 거잖아요. 뭐 100% 만족 보증 제도도 있고 반품도 되고 맞죠? 이런 친환경 제품을 쓸 수 있는 정보 그런 편리함 때문에 쓰시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 누구한테 알렸어 다시. 맞죠? 알리면 나는 뭐가 돼요? 알리고 소비를 하면 나는 프로슈머가 돼요. 내가 썼는데 내 혼자 쓴 게 아니고 쓴 게 생산이 일어났잖아요. 맞죠? 그게 프로슈머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또 써보고 좋은 점을 누구한테 알렸어. 혼자 하는 것보다 2명이 하고 4명이 하고 점점 늘어나겠죠. 속도가. 그죠? 맞죠? 그럼 프로슈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프로슈머를 늘리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늘어나서 2차, 3차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맞죠? 그럼 1차는 이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그 과정은 지나갈 수 없어요. 누구나 해야 돼요. 누구나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제 해보시라는 거죠. 그때 이제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계속 하시겠죠. 맞죠? 지금 계신 분들은 계속 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인 내가 먼저 애용자가 되고 프로슈머가 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프로슈머가 되게 도우면서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은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전달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 장소에서 같이 배우는 거. 그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보너스를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죠? 하도 많이 봤지만, 그죠? 볼게요. 나가 있고 나한테 알려주는 스폰서가 있고 AB가 있다고 가정하면 전체 매출은 80에 6%는 48,000원.
그죠? 그런데 나 밑에 U 이하의 그룹은 기여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 매출에서 빼주면 12,000원. 그죠? U의 매출 중에서 AB의 몫을 또 빼주면 그죠? 24,000원. 맞죠? 그리고 6,000원. 그래서 선착순이나 매출순이 아니고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력순. 저는 제일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소비자로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아토피가 있고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메 사업을 어느 날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이렇게 집에 오면 집에 늘 있던 집사람이 없고 아이도 없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것 같아. 집에 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물건이. 그러면서 뭐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안심했던 거는 책을 이렇게 놔두고 다녔으니까 제가 이렇게 펼쳐봤어요. 이렇게 얇잖아요. 금방 보잖아요. 책을 잘 읽지는 않는데 보게 됐어요. 이게 없어도 소득이 똑같고 역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좀 안심이 됐어요. 남 피해주는 일은 아니네 적어도. 이 장소 오기 전에 이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괜찮은 일이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되고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만든 소득이 이제 첫 단계는 내가 애용자를 만들어 보라 있는 브로슈머를. 적어도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해야 3% 정도 되거든요. 첫 단계가 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럼 한 어느 정도 소득이 돼요? 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월. 그죠? 이 10만 원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10만 원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배달해도 1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죠? 며칠 하면. 뭐 그리고 캐시아나 뭐 식당에 일을 해도 한 시간에 뭐 요즘 최저임금이 많으니까 벌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근데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거를 바꿔 써서 10만 원을 버는 거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생필품은 매달 쓰니까 반복 구매를 하니까 매달 벌 수 있는 소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은행 이자를 탁 치면 제일 높은 순서대로 놓아요. 이렇게. 제일 높은 게 이제 저축은행 2.9%죠. 예금 금리가. 그럼 예금 금리로 딱 환산을 해볼게요. 환산을 하면 5천만 원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 세후가 이제 122만 원이죠. 1년에.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10만 원은 5천만 원의 가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세요? 10만 원이 아닌 거야. 자꾸 10만 원을 생각하니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거 10만 원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가치를 키워 나갈 거잖아요. 주식도 투자하는 이유가 주식의 가치가 오르면 내가 배당이 늘어나고 맞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5천만 원의 가치인 거예요. 지금 한번 이거는 제가 그때 사업을 10년 전에 할 때도 투잡으로 6시 퇴근하고 한 달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데가 없더라고 별로. 제가 고향이 저 시골이고 여기 부산은 일 때문에 왔고 그래서 거래처를 다녔어요. 이렇게. 회사 동료 옛날 동료도 만나고 다 못 알아듣잖아요. 남자들이. 안 쓰잖아요. 거래처 가서 커피 바꾸고 뭐 녹차 바꾸고 치약 바꾸고 샴푸 바꾸고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한 달 하니까 9% 되겠더라는 거죠. 한두 달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1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물론 한 번에 단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보를 계속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브론즈 필더인 거죠. 그러면 나처럼 이 그룹을 3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똑같이 안 사라면 월 100만 원의 가치는 얼마일까 보면 5억이에요. 5억. 5억을 넣으면 세후에 1200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브론즈 빌더는 5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울산에는 물가가 비싸죠. 5억이면 아파트 못 사죠. 그죠? 살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5억 정도 하면 월세 100만 원 받아요. 월세를 먼저 전세 월세 하면 한 100만 원 뭐 좀 150만 원 받고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브론즈 빌더 할 만한 거죠, 사실은. 자꾸 그냥 1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단편적인 생각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 보이지만 이렇게 계산해 보시라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계속 노는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환산해 본 거예요. 계속 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이 사람이 오늘 한번 만약에 치약을 주문받고 제가 이제 여기 소비자 관리를 하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최영선 리더가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갖다 주는 걸 보는데 밤에 바쁘다고 저보고 갖다 주라 해서 갔는데 제가 그분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LOC만 써. LOC. 한 7, 8년 전부터 우연찮게 LOC를 알려줬는데 LOC만 쓰시거든요. 근데 LOC 오래 쓰시잖아요. 한 번 사면. 근데 이분은 좀 그나마 1년에 한 번씩은 사는 것 같아요. LOC 하나, 수세미 하나, 뭐 이거를 뭐 첩부작전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맨날 만나서 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주차를 해서 기다려야 되고 이거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갖고 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죠.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그분이 계속 쓴다는 말은 좀 까칠하시거든. 지금 안 들으시니까 이 방송 안 들으실까요? 까칠하세요 그분이. 말도 못 섞어. 샘플을 줘도 샘플만 자꾸 달라 그래. 진짜로. 진짜 몇 년을 할 걸 다 해봤겠죠. 근데 안 받게 무조건 LOC. 근데 요번에 달라졌어. 샘플을 이제 주문하시는 것 같더라고. 와 기적이다 하면서 이랬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샴푸를 쓰고 치약을 쓰면 그 가정에는 쓸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연결이 되면 저한테 남도 장사인 거예요 사실은. 시간을 따지면. 왜냐면 그 소비자가 10년을 쓰고 20년을 쓰고 30년을 쓰고 40년을 쓰고 50년을 쓸 수 있었잖아요. 정말 좋은 걸 인지를 했으니까. 그죠? 그런 경험이 많아요. 휴지 하나부터 비타민까지 올 때까지, 정수기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냥 단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한 명 한 명이 쌓여서 사람의 숫자를 보면 되는 거라 생각 들어요. 막 이게 매출을 보면 너무 깝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싼 제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올림픽 금메달 따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00만 원 받습니다. 100만 원. 세계 1등. 4년을 땀을 그 과정을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뭐 부상을 당해서 못 딸 수도 있잖아요. 100만 원 받아요, 진짜로. 그죠? 평생을 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걸 따지면 정말 괜찮은 일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이제 SP라고 아까 1차 보너스에 최고점을 찍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를 한 번 하냐, 3번 하냐, 6번 하냐, 매달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말에 보너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P를 매달 하고 나면 연말 보너스를 받으면 연말 보너스 이제 정해졌잖아요. 1,000만 원이잖아요. 이제 예전엔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Q12를 하면 무조건 1,000만 원을 줍니다. 지금은 올 바뀌는 회계연도부터는 그죠. 그리고 핀 보너스를 받으시는 분은 받을 거고 만약에 새롭게 파운드 플래티늄 되면 5,000만 원은 됩니다. 기본. 근데 여행을 가시는 조건이면 한 5,000만 원 될 거예요. 안 되면 안 가시면 한 4,000만 원 좀 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파운드 플래티늄이 한 5,000만 원의 연봉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20억이에요, 20억. 4,900이잖아요. 5,000만 원. 네이버나 뭐 어떤 다음이 카카오나 이런 거 자산 평가할 때 현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건물도 큰 빌딩은 사실 가치를 매기기 어렵잖아요. 시세 뭐 이렇게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보는 건 뭐예요? 그 애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냥 평가하는 거죠. 똑같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운드 플래티늄도 20억의 가치예요. 평생 20억 벌기 쉽지 않잖아요. 가치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죠? 공무원 있잖아요. 공무원 지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맞죠? 저도 공무원 소비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최근에 된 사람 있죠. 2016년 이후잖아요. 연금 137만 원밖에 안 돼요. 몰랐죠? 옛날에야 200만 원 넘지. 이제 30년 해야 주는 거잖아요. 많이 안 줘요. 우리 브론즈 빌드가 나은 거예요. 파운드 플래티늄은 지금 뭐 거의 한 300만 넘으니까 오랫동안 뭐 이렇게 교직에 교감하신 분들이 30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거가 똑같아요. 갈수록 어렵다는 거지, 이제는.
우리가 가진 가치를 보자는 거지. 이분이 돈을 작게 받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가치를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한 파운드 플래티늄 할만합니다. 그래서 한 1, 2년 바짝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으로 보면 뭐 한 플래티늄은 한 3천만 원 정도 소득이 되잖아요. 브론즈 빌드가 되고 플래티늄 되면 대리급 정도 되고 그죠? 파운드 플래티늄 되면 가장급 이상인 거예요. 기업에서. 물론 뭐 더 좋은 직장에 더 많이 받으신 분도 있지만 세후로 따지면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한 월급 700억이라도 세후는 500 안 됩니다. 사실 떼고 나면 그죠? 그리고 대기업의 초봉도 이렇게 봐도 우리 파운드 플래티늄이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힘들잖아요. 들어가기 그죠? 그래서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팀을 만들어서 아까 첫 단계에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하고 브론즈 필드를 하고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만점의 숙제를 올바르게. 그래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연봉 4천만 원 이상을 3명을 도우면 이제 이 파운드 에메랄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지면 지금 40억이 40억 맞죠? 40억의 가치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직장인의 1억 5천 정도가 1억 1천을 정도 실수령이에요. 그죠? 인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소득의 상위 10% 정도가 1억이 좀 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사실은 파운드스 에메랄드가 돼도. 근데 파운드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2억의 가치 정도 되잖아요. 2억의 보너스가. 그러면 이거는 80억 정도 가치. 자꾸 이래 하니까 너무 사행성인 걸 느끼지만 실제로 있잖아요. 요즘에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사직 여기가 야구장이 새로 생기거든요. 지금 뭐 다른 데 생겼으면 좋겠는데 여기 생기는데 이 상권에 만약에 그 빌딩을 한 개 사면 어느 건물이 그 정도일까 보니까 저기 24번 이게 9층짜리 건물이에요. 이게 지금 90억에 팔려요. 맞죠?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건물 가 있는 거나 이게 더 골치 아프죠. 사실은. 맞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거 없이도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10만 원 버는 거, 100만 원 버는 거 가치 이상의 네트워크의 가치는 크다는 거예요. 훨씬.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한 5분 정도 쓸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잖아요. 우리 팀에서 이 책을 또 다시 하는데 나는 왜 일을 하는가? 골든 서클이잖아요. 계속. 그죠? 고민하시잖아요. 누구나 호황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어요. 맞죠? 일을 하다 보면 굴곡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민을 하잖아요. 이 내한테 안 맞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의 고민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저는 중요한 게 Y라 생각해요. 회사도 계속 아까 회사 소개할 때도 우리 회사가 뭐 어떤 회사인지 설명하잖아요. 맞죠? 아메 회사는 남다른 철학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이룰 수 있는 이 왓에 해당되는 좋은 제품과 하우에 해당되는 마케팅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있냐는 거죠. 어떤 비전이 있냐는 거죠. 제가 초기 아미 사업을 막 설명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니는 잘하겠네. 니는 계속 해라.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가 되면 하겠다 이러신 분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무도 안 해요. 맞죠? 근데 저는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계속 내 마음속에 아까 그런 요트의 그림 보여드렸다시피 자유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난 갖고 싶었던 거예요. 돈도 벌고 싶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자유를 점점 갖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진행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 Y에 대한 정립이 또다시 필요할 때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가 드림 빌딩을 하잖아요. 꿈을 그죠? 드림 빌딩 꿈을 먼저 꾸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헛꿈이잖아요. 빌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빌딩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드림 빌딩은. 그죠? 그래서 아메이가 계속 뭔가에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대체 자원이 아니고 메인이 될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있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지났잖아요. 그죠? 다시 여기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나의 올해의 목표와 내년 해경대 목표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이렇게 뜨겁게 여름을 보내시면 이 단계적으로 한번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 6년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받는 보너스가 한 5억 이상이잖아요. 아까 얼마예요? 아까 2억이 80억 정도였잖아요. 2.5배면 한 150억 정도 되는 거잖아. 200억 정도 되는 거네. 200억 자산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루면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 속에서 참여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이 우리 가정에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비전 보너스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은 본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맞죠? 그 일을 하면서 나의 꿈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서 너무 이 일을 좀 저는 잘 선택했다 생각이 들고 뭐 오늘 조금 알아보시거나 또 이게 진행하시다가 그 고민이 있을 때 다시 나의 Y를 한번 정립해보고 우리가 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여름 되게 덥잖아요 지금. 그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7, 8을 잘 보내셔서 9월 달부터 또 힘차게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